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예, 지금 여기가 현재 시간이 오후 7시고 7월 16일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서 백선엽 장군 얘기를 하다가, 예, 하여튼 킵에 비슷한 걸 붙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그죠?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민주주의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왜 선호하지 않느냐? 민주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한 케이스가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일이죠, 그죠? 2차 세계대전 독일, 1차 세계대전 독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독일의 대빵이 됐는지 아세요? 예, 선거에 의해서 됐어요. 선거에 의해서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가 선동했던 방식이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 학살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나온 거고, 그 전까지 독일이라는 나라에, 예, 유대인들이 유독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식으로 선동을 했냐 하면, 야, 저 자식들 잘 산다. 너네가 못 사는 거는 저 자식들이 돈을 다 처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가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딱, 뭐죠? 일본 토착 왜군이 적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본의 를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난리지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제가 또 다룰게요. 예. 어쨌든 지금 그렇게 기득권이라는 적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다 돌아가면서 까고 있어요. 그죠? 삼성도 까고, 주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까고, 유태인이라는 집단 대신, 토착외구,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랑 무지하게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하고 아돌프 히틀러가 수상인가요? 명칭은 모르겠지만 대빵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독재를 해요.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또 다른 예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필리핀이에요. 예, 지금은 필리핀이 되게 못 사는 나라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예, 특히 반문화 즐기러 온 사람들을 보면
필리핀 사람들 무지하게 무시해요. 네. 뭐 지금 뭐 국민소득 비교하면 필리핀이 아마 우리나라의 5분의 1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필리핀이 1960년대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예. 잘 사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동남아시아, 아니 극동아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나라가 필리핀이 거의 최초예요. 네, 거의 최초고, 그리고 60년대가 소위 말해서 그런 정치적, 경제적 피크를 찍었던 때예요. 예, 그때 그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입니다. 네. 1960년대예요. 그 당시 이미 필리핀은 마닐라는 엄청난 도시였고, 그 당시에 필리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대략 한 250불 정도 됐어요. 60년대.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80불이었어요. 80불. 네. 382, 24 하면 대충 3배 정도 되죠. 그죠?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당시에 마르코스가 그렇게 민주적으로 대통령이 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권으로 대통령이 반강제로 돼요. 예. 그때가 그저 그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거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게 참 거시기하게 됐죠, 그죠? 인식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떠안다시피 해서 민주주의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다가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요. 이게 언제까지요? 1979년까지인가요? 박정희가 정권 잡았을 때? 네. 그때 대충 필리핀도 비슷하게 한 20년? 20 몇 년 이렇게 마르코스가 대통령을 잡고 그 다음에 독재를 합니다. 히틀러랑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실 당시에 1인당 대한민국의 GNP가 국민소득이 대략 1600불 정도가 돼요. 반면에 필리핀은 그 당시 590불대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죠? 이 두 가지 예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민주주의 제도가 어떤 사회나 국가의 우수성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민주주의가 그런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그 민주주의 제도에서 뽑힌 그 지도자가 잘 해야 돼요. 그죠?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증명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독재라고 무조건 나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독재가 나쁜 이유는 독재를 하게 되면 나라도 못 살게 되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 연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기도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따르고 싶은 모델로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따르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가 좋으냐, 독재가 나쁘냐에 대한 평가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 자체로 그 가치가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선출된, 그렇게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얼마나 나라를 잘 운영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히틀러 케이스나 마르코스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게 피크를 찍었던 시기, 다른 거는 개박살 났었기 때문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선동을 하고, 그죠? 심지어는 나라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잘생기고 미남인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부패를 행하고, 한쪽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되고, 다른 한쪽은 부정부패로 나라가 패가 망신을 합니다. 예, 민주주의에서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너무 신봉하지 마십시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집단 파쇼예요. 예. 소수의 목소리가 보장되지 않고, 그죠? 선동질로 매장당하는 행태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한번 보십시오. 정부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 꼭 저쪽 사람들은 논쟁을 하면 사상 검증을 해요. 지금처럼. 그래서 당신은 민주주의를 선봉하지 않는 거냐, 신봉하지 않는 거냐,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느냐, 혹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느냐. 예, 저는 저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왜 사상 검증을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당신같이 그렇게 선동질 당해서 집단 폭력,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한 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한 표로 밖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네, 그 본인 그거와 맞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정치 성향과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